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 2시 3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가 소식 살펴보죠.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당권 경쟁과 갈등 구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차기 당권 빅3 인사들이 지도부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네, 새정치연합의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에 할 예정인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이 오늘 당 비상대책위원 자리에서 동반 사퇴했습니다. 예. 차기 당권 주자로서 지도부에서 물러난 건데 이들 모두 오늘 비대위원 자리에서 사퇴하면서 출마 선언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우리 당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신제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는 정당에서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퇴의 변을 겸한 출마의 변 비슷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정세균 의원은 비대위원직 사퇴는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당에서 입은 은혜를 갚고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고요. 박지원 의원, 반드시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은 출마 선언은 언제 한다고 합니까? 세 사람 모두 아직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라는 원칙적인 입장 표명만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인 이달 말까지 여부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캠프 구성과 관련해 의원실을 기지로 삼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예. 정세균 의원은 결심을 해야지 선언을 하는데 아직 고심하고 있다면서 룰도 정해지지 않았다. 룰이 나와야 시험을 볼지 말지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경우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마 여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이미 오래전에 캠프 꾸리고요. 물밑에서 가동 중입니다. 말 그대로 타이밍만 조율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문재인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빅3 불출마론을 일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 말씀하신 이 빅3, 정세균, 문재인, 박지원, 이 빅3 당권 불출마론과 관련해서 이 제안의 문제는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데 대안이 아직 없다, 그런 뜻이겠죠. 예. 문재인 의원은 다만 전대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전대 과정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 의견이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새정치연합 내부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김부겸 전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 김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애매한 입장 표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당초 전당대회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진 김부겸 전 의원이 오늘 국회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불출마 유보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부겸 전 의원은 불출마에 대한 입장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당의 활성화 차원에서 불출마 선언을 유보해달라는 선배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의견을 수용했다는 선배들 가운데 한 명은 유인태 의원이라고 합니다. 예. 유인태 의원이 김 전 의원을 급하게 불러서 전당대회가 빅3 중심으로 짜여지는 것, 친노와 비노로 가는 대결 양상을 막아보자고 했고
김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면 그런 구도를 깨보려는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니까 불출마 선언을 유보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예. 출마 쪽으로 입장 바꿀 가능성 없다고 합니까? 김부겸 전 의원은 원칙적으로 불출마 입장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 당내 일각의 요구대로 빅3 의원들이 불출마를 결정하고 이후에 당내 요청이 있다면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인영 의원이 오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예, 이인영 의원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당대회에 나서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이인영 의원은 이 출마 선언문에서 먼저 당의 주도 세력과 오래된 리더십의 교체를 추진하겠다. 당장 친노와 비노의 구도를 깨야 한다면서 친노도 비노도 아닌 친노와 비노를 뛰어넘어 새롭게 당을 통합하는 세력 재편, 주도 세력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 등 일정한 계파를 거느린 주류 인사들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당의 밑바닥에서 이 세 분만으로 전대를 치르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회의가 있다면서 뜻이 맞는 중도, 비주류 인사들과의 단일화를 모색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김부겸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을 단초로 부분적인 상임위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운영위 소집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일로 예정된 일부 상임위 가동을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시사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인데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 개최 거부는 그 길목을 막겠다는 뜻이고요. 참고로 법사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비상의원총회도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네, 새정치연합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에 비상의총을 개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자리에서 이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청와대의 하청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예.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즉각 사퇴,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예. 근데 새정치연합이 자꾸 국회 운영위 소집을 이유로 새누리당을 비난하니까 대체 운영위가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한번 네. 짚어보죠. 네, 운영위원회는 이 각 교섭단체 원내 대표가 참여하는 모두 28인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입니다. 예. 예산 및 결산,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등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예결위, 이런 얘기 많이 연말에 나오죠. 이 밖에 소관이 명백하지 않은 안건, 특히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 청와대 깊숙한 곳에 관련된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운영위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되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그 하위에 속하는 비서관 등을 국회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새정치연합이 운영위를 열어서 김기춘 실장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비서관 등을 불러 따져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비교적 대중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요. 예.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 야당의 특검이나 운영위 개최 요구도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민생국회라는 걸 방패막이로 내세우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직무유기이고 의정농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지 못하는 등 부분적인 파행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의 결정을 모레, 그러니까 15일 오전에 내리기로 오늘 갑자기 결정을 해서 언론에 알리지 않았... 1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19일 오전에 이제 내리기로 결정을 해서 언론에 알렸는데 진보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에 갑자기 알려졌죠. 말씀하신 대로. 예. 헌재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을 확정해서 진보당과 법무부 등에 알렸습니다. 정부가 감행한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시도의 결말이 모레 나오는 겁니다. 진보당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을 조금 전에 만났는데 이렇게 급하게 선고 기일을 잡아서 이틀 전에 알려주는 일은 못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일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일주일 이 정도 미리 예고도 되고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번에 좀 급하겠던 것 같고 진보당은 또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결정을 연내에 내리라는 새누리당과 수구 세력의 압박 속에서 기일이 결정됐다는데 주목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특히 이석기 의원의 경우 재판을 거듭할수록 진실이 드러나면서 2심 재판부가 아로와 내라는 뭐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면서 이 재판도 안 끝났는데 결정을 내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 진보당은 그러면서 모든 민주 진보 세력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방송 게시판에 닉네임 뉴스브리핑님께서 이제 안 기자 타임이군요 하셨는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뉴스브리핑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JTBC가 어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모 경위와의 인터뷰 음성 파일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JTBC는 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고 증언한 음성 파일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오늘 이미 어제 답변했다라고만 밝혔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한경위를 만난 적이 없다라는 어제 답변을 반복한 겁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JTBC에서 녹취록 있다고 하고 청와대에서 자신 있으면 고발 안 하냐고 얘기할 정도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은 어제 드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서 JTBC는 어제 보도에서 청와대가 한경위를 회유한 음성,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며 실제로 음성까지 모두 다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예. 다만 JTBC는 청와대 회유의 구체적인 증거인 한경위 음성 파일을 보도하려다가 보류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경위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가 보도를 보류한 내용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 한경위에게
무엇을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그리고 청와대가 한경희뿐만 아니라 최경희까지도 회유하려고 했다는 점, 또 왜 최경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야 했는지,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경희를 변론하고 있는 황현대 변호사는 관련 보도가 처음 나왔던 그제 한경희는 JTBC 기자와 전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한경희가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왔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한모경희가 청와대 회유 사실을 폭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을 JTBC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자 이번에는 한경희가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헷갈려하는 정신 착란 상태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오늘 신문에서 한경희는 지난 주말 최경희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자신을 둘러싼 청와대 회유설에 따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돼 일반 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옮겼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경희의 변호를 맡은 최모 변호사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경희가 정신착란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며 본인의 진술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검찰이 어젯밤에 청와대 문건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 체포했죠. 예,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쯤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영서류 은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예.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외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 모두가 박경정이 경찰로 복귀하면서 들고 나온 문건 박스에서 나온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다만 박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이 언론사나 기업 등에 유포되는 과정에는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경정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가지고 나온 죄만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은 문건이 보관됐던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에서 한모경희가 복사한 뒤에 언론사와 기업 등에 다시 2차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잠정 결론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기는 한데요. 일단 검찰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희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가 땅콩 회항으로 무리를 빚은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을 회수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요. 예, 오늘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정부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대한항공이 국영항공사인 것으로 해외에 소개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국영도, 국책도 아닌 항공사인 만큼 명칭 사용 문제는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특별안전진단팀의 진단이 끝나면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것인데 명칭 회수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을 국영항공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한항공은 국책항공사로 지정된 적도 없습니다. 물론 대한항공의 출발은 1962년 6월 대한항공공사, 이때는 국영항공사였지만 대한항공공사가 1969년 한진그룹에 인수되면서 민영화가 됐습니다. 국영항공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라가 운영하는 항공사를 뜻하고요. 예. 또 국책항공사라는 건 사명이나 상징에 국호나 국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공사가 쓰던 대한이라는 이름과 또 태극 문양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해외에도 알려지면서 자칫 대한항공이 국영항공사나 국책항공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50대 남성이 사무실에서 사망해서 가족들이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앙법의학센터 법일관팀은 사인이 니코틴 중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숨진 이 남성은 혈액 내 니코틴 농도가 리터당 58mg으로 측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니코틴 농도는 리터당
0.17mg일 때 안전한 수준이고요. 3.7mg 이상이면 치사량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혈중 니코틴 농도가 치사량의 15.7배, 거의 16배나 되는 셈이어서 안전 허용치보다는 무려 341배나 많은 니코틴이 검출이 됐습니다. 니코틴 중독 외엔 다른 사인이 될 만한 내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부검에 참여한 법의관 팀은 어떤 경로를 통해 니코틴에 과다하게 노출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니코틴 독성에 중독돼 숨진 희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이 니코틴에 과다 노출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니코틴 함량이 균일하지 못한 불량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고용량의 니코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서울신문은 2년 전 보건복지부가 국내에 시판 중인 121개의 전자담배 액상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어떤 제품은 니코틴 농도가 리터당 36.15, 무려 담배 723개 피에 달하는 제품도 발견이 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값 인상이 이제 2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는 것이 정부인데, 근데 어제 고시를 개정한 정부가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소매점에 담배 공급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밝혔네요. 기획재정부는 어제 담배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담배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는 이번 고시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담배 공급량 확대 정책은 건강 때문에 담배값을 올린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건데요. 게다가 이번에 공급량이 풀리면 앞으로 약 2주 동안 담배 사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도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도소매인이 추가 물량을 사들인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하지 않으면 이를 매점 매석 행위로 간주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물량이 부족해지니 담배 공급량은 늘리되 매점 매석 행위는 또 단속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가 10% 이상 폭락하고 주가도 대폭락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디폴트 위기에 빠져든 양상이군요. 어제 러시아 중앙은행은 대폭적 기준금리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루블화가 또다시 10% 이상 폭락하고 주가도 대폭락하는 등 러시아가 사실상 패닉 상태에 빠진 형국입니다.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은 어제 한때 58.15루블,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은 72.45루블까지 떨어지면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6.5%포인트나 기습 인상한 것이 효과를 보는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그 하락세는 오래가지 못했고요. 곧이어 폭등세로 반전돼 달러와 유로 대비 루블화 환율이 각각 심리적 경계선이라 불리는 80루블과 100루블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오후 3시 현재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도 전날보다 15루블 이상이 오른 80.1을 기록하면서 전일보다 10% 이상 폭등했습니다. 러시아 증시도 붕괴 직전의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러시아 주요 주가 지수인 RTS 지수는 전날보다 무려 18.93%가 떨어진 582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금융시장이 완전 패닉 상태로 빠져들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했지만 러시아가 이미 디폴트 위기에 빠져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은행들은 루블화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위기가 더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은행가와 또 트레이더들의 말을 인용해서 루블화 변동성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일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 은행이 이번 주부터 루블화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부터 장기 루블화 표시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에 나서달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고 온라인 외환 중개인인 FXCM도 대부분의 서양은행들이 달러 루블 환율 고시 서비스를 중단했다면서 내일부터
달러화와 루블화 환전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이 이처럼 루블화 거래를 중단한 것은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곧 자본 통제에 나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스위스 은행그룹 율리우스 베어의 신흥시장 전략가인 하인츠 루이티만은 러시아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서방 제재로 타격을 입고 유가는 폭락하고 금리는 오르고 경제는 불황에 빠졌다. 이보다 더 상황이 나쁠 수 없을 정도다 라면서 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자본 통제 조치의 도입으로 보인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은행들이 루블화 거래를 거부하면서 루블화 가치는 더욱 폭락하고 끝내 디폴트가 발발하면서 신흥시장 전체에 타격을 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세균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는 이미 1998년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몇 달 후 동남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쳤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 여파가 바로 IMF였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위기가 크게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국내 소식으로 돌아와서요. 1970년대 군부대 내에서 사망한 병사의 죽음이 조작됐다는 것이 36년 만에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났군요. 네. 선임병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병사의 죽음이 동료 부대원들에 의해서 가정 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조작, 은폐된 과정이 36년 만에 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15부는 국가가 고모 씨와 그의 옛 부대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1억 89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면요. 1978년 육군에서 복무하던 상병 A씨는 위병소 경계근무를 서던 중 하사였던 고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요. 고 씨가 쏜 총에 입술 부위를 맞아서 숨졌습니다. 사건 직후 부대 관계자들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A씨가 가정문제 등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처리하자라고 방침을 정한 뒤에 현장 보존 조치도 하지 않고 A씨의 시신을 세면장에서 씻었고 사건 다음 날이 돼서야 의무대로 A씨를 후송했습니다. 예. 전투복 상의와 총기 등은 다른 사람의 것으로 교체가 됐고요. 부대 지휘관과 부대원들도 헌병대 조사에서 A씨가 자살했다고 입을 맞췄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사설병원에서 검안할 수 있도록 시신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부대는 이를 거부한 뒤 시신을 화장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묻힐 뻔하던 A씨의 죽음은 2006년 A씨의 모친이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진정을 제기했고 의문사회는 2008년 A씨가 고 씨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 유족들은 부대에서 가정사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사망 원인을 조작해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는 유족들에게 4억 6천만 원가량을 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예.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박관천 경정 전 청와대 행정관이죠. 체포된 상태인데요.
검찰은 거의 이제 윤곽을 마무리 짓고 이제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드리면 원소스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복수의 문서 유출 경로가 없고 단선이다. 이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 밑에 박관천 전 행정관이 이 문건을 만들었고 감찰 보고서냐 동향 보고서냐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지난 2월에 박스째 유출을 했다. 그것이 서울시경의 정보 분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 자살로 이제 사망한 최경희와 그리고 동료인 한경희가 복사하고 외부로 유출했다라고 하는 정황입니다. 예. 이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시나리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 숨진 최경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집어 씌우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익히 검찰의 수사에서 대형 사건에서 한번 봐왔던 그림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여름 이제 뭐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유병헌 체포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예. 유병헌 이 회장이 이제 사체로 발견이 되고 거의 이제 백골 상태 사체로 뭐 살아있다 아니다 괴담 이제 시끄러웠던 가운데 결국은 유병헌 회장의 사망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종료돼 버리는 것으로 검찰 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도 이제 굉장히 질타가 이제 거셌었는데요. 이번에 그 청와대 어찌 보면 이제 내부의 권력 암투로 벌어지고 있었고 야당은 아직까지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이 대목을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우리가 뭐 다 직접 이제 봤습니다만 민경욱 대변인과 또 이제 박 대통령까지 내용은 찌라시로 일축을 하고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다 했던 것에 이제 수수는 최경희가 언론사에 넘긴 주범으로 그리고 박관천 행정관이 청와대 내에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또 이제 주범으로 정리되는 수순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정윤회 씨, 경찰 언론의 최초 얼굴을 공개하면서 출두했고 이번 초에 이제 박지만 회장까지도 이제 출두하고 그 사이 일요일에는 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나왔는데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해서 내사 결과까지 냈던 이 7인회도 사실은 뭐 실체가 없다. 십상시 모임도 실체가 없다. 이게 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 돼 있고 문건 유출만 청와대의 바람대로 검찰 수사에 남았습니다. 이게 숙제가 있어요. 남는 숙제가 굉장히 많고요. 이 결과 발표로 이제 지금 세간에 뿌려진 의혹이 얼만큼 수습할지는 또다시 의문으로 남는데요. 우선 이 한경희를 청와대에서 청와대 소속돼 있는 경찰이 회유하려고 했다. JTBC가 단독 보도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 녹취 증거가 있는데 한경희의 상태가 지금 매우 불안정하므로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건 아직 미해결 과제입니다. 청와대에서 만약에 문서 유출은 둘째치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회유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닉슨 대통령 하야 당시 워터게이트 백악관이 거짓말했던 사건에 이제 버금가는 이 충격파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예. 지금 어쨌든 박지만 회장은 미행설에 대해서 슬쩍 한 발을 뺐습니다. 이 자술서가 있다라고 얘기가 전화됐었는데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서 자술서는 없고 미행의 정황, 의심이 간다.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다. 이 정도로 물러서면서 박지만 대 정윤회 이렇게 한판 격돌이 예상되던 수순에서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비선 실세가 존재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양파 간의 휴전 상태로 이 검찰은 이제 덮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남은 이제 숙제들을 검찰은 이제 풀지 못하고 마무리를 지을 것이고 누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와 혹은 여기서 또 다른 의혹에 이제 어떤 꼬리가 잡히게 된다면 뭐 특검으로 간다든가 하는 과제로 남기고 검찰은 이렇게 덮는 모양새가 됐네요. 예, 굉장히 찜찜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국회를 보니까 이제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는 여전하고, 아니 더 고조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국회가 굉장히 막말 공방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야당의 최민희 의원이 뭐 이제 좀 또 이
재미있는 의혹을 하나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2개인데 하나는 뭐 여성용, 하나는 남성용 이렇게 보입니다. 외관상. 예. 이것을 이제 왜 구입했느냐. 그것도 이제 몰래 구입한 게 아니라 청와대 공비로 구입했으니까 그거가 남아서 이제 자료를 야당 의원이 추궁하게 된 것이겠죠.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제 뜬금없는 표정이었어요. 아는 바가 없다. 뭐 제가 보기에는 총리가 아는 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구매자가 안봉근 제2부속실장이라는 겁니다. 예. 제2부속실 비서관이죠. 이 어디에 쓰기 위한 것이냐? 청와대 해명은 이런 겁니다. 연설비서관실에서 쓰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다. 이미 연설비서관실에는 15개 가량의 녹음기가 있다고 해요. 예. 뭐 캠코더라든가 다양한 장비들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몰카형, 이게 도찰용 장비가 왜 필요한가 하는 대목이거든요. 이것이 경호 목적이라고 한다면 경호실에서 구입했을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뭐 연설비서관실에서 구입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만 지금 비서관이 재직하고 있는 총무기 비서관들이 살림살이의 주축입니다. 이것을 왜 안봉근 비서관이 살까? 예. 그것도 이제 청와대 공비로 이게 의혹이 됐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질타를 하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제 반론을 펴면서 이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있다. 작가적 상상력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 의원들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제 굉장히 이제 막말 공방이 서로 거세게 오갔고요. 결국 이노근 의원은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제 사과를 요구했고요. 학생들도 방청하고 있는 이제 국회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시계형 이제 도찰 카메라에 대한 의혹이 또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야당이 긴급의총을 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정부 질의를 할 때 운영위가 종종 열립니다. 지난번 국감 전에도 열렸었고요.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과 뭐 이제 청와대 비서관들이 출석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당은 좀 방탄하려는 모양새여서 예. 지금 청와대발 이제 블랙홀로 가고 있는 이 의혹들, 검찰은 이제 이 수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연말 연초 전국에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바람은 이제 경제 관련 법안들 처리인데요. 이 임시국회까지 열어서 29일 본회의에서 다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이 지금 여야 대치가 아주 급냉되고 있고 격화되고 있어서 국회 상황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매일매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당 의원들이 야당을 종북 숙주라고 비난을 하면서 색깔론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보기엔 최악의 상황인데요. 예. 그 신은미 씨의 종북 뭐 소위 종북 논란 포크 콘서트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우익 단체들의 질타가 굉장히 거셌고요. 예. 우리가 뭐 지난주 뉴스에서 전한 바대로 이게 고3 학생이 폭탄 테러를 한 일까지 벌어지면서 이 자유당 시절이냐 백색 테러가 난무하는 거냐 이제 이런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 또 이 대통령도 이 대수비에서 지금 이 청와대의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이 신은미 씨를 오히려 언급하면서 이 종북 문제가 지금 이 둘을 넘어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신메카시즘 전국에 대통령도 이제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회 내에서도 여당 일각 의원들이 지금 하태경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이 지금 제1야당이 이제 종북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지난 대선 때부터 종종 해오던 색깔론이거든요. 이 얘기를 또다시 이제 점화하면서 어디다가 문제를 던졌냐면 어제 이 야당 박지원 의원이 그 개성을 방문해서 이 김정일 위원장 3주기 조화를 전했습니다. 예. 이건 정부 차원도 아니고요. 국회 차원도 아니고요. 의원 차원도 아닙니다. 김대중 평화재단 부이사장의 이름으로 이희호 여사 명의의 이제 조화를 전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희호 여사는 지금 내년 5월에서 8월 사이 방북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특사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지지까지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제 올해 연말에 가려고 하시다가 왜냐하면 북한 어린이들에게 뜨개질로 뜬 모자를 전해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워낙 고령이시라서 좀 날씨가 풀릴 때까지로 연기된 것인데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고 왔고 원동현 이 북측의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1시간 반 환담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의지를 교환하고 왔는데요. 예. 뭐 그 와중에는 원동현 부위원장은 이제 이 삐라 문제에 대한 우려를 또 전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당 의원들은 이게 뭐 꽃배달부 역할을 했다,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또 색깔론을 박지원 의원의 어제 조화 전달회까지 덧칠을 하고 있어요. 예. 정부가 남북 관계를 못 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어찌 보면 이제 조금 인도적인 차원의 교류가 접촉이 아주 희미하게 이제 있는 건데 거기에까지 또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 이제 색깔을 칠해서 어떤 뭐 이익을 반사이익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신은미 씨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제 뭐 종북 숙주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또 뭐 종북 발언은 원래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1심에서 이게 지금 이 명예훼손 판결이 나오고 있고 대법까지 물론 가봐야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 벌금형이 이제 줄줄 내려지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몰이가 지금 어찌 보면 청와대, 국회 그리고 이제 우익 단체, 시민 단체를 이제 표방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한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연초 청와대가 의혹의 핵심이 되는 전국을 좀 타개해 보기 위한 것을 다시 색깔론으로 이게 선거 직전에는 왕왕 있는 일입니다만 예. 우리나라 이제 분단 현실 때문에 이게 지금 평시 집권 2기 2년차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였죠. 제2롯데월드 콘서트홀 공사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맞습니다. 추락해서 숨졌는데 네.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또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사고는 아니고요. 공사 와중에서 인명사고가 있어 왔는데 예. 최근에는 제2롯데월드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아쿠아리움 누수 그것도 한 군데 7cm 누수인데 1시간에 종이컵 한 개 분량의 물이 나오고 있다. 이걸 이제 제2롯데월드 측은 이제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더 빚어졌죠. 예. 검사 결과 이제 두 군데 더 벨루가 이 수족관에서 더 나왔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의 또 이제 누수 현상이 발견됐죠. 그런데다가 추가로 지금 영화관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서 14관이 지금 상용이 중지돼 있고 점검에 들어간 상태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내부에 콘서트홀을 공사하던 중에 비계 철거 작업이었다고 하는데 이 고령의 인부 한 분이 2인 1조 이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 비계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숨진 정황으로 지금 이 진단되고 있어서 예. 안전 매뉴얼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또 일부 있거든요. 예. 이 정도 되면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사는 공사대로 또 부분 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완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지금 또 행인과 여러 관람객들 또 쇼핑 이제 뭐 고객들이 오가는 동선은 동선대로 전면적인 지금 이 차단과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당국도 그렇고 롯데 측도 그렇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고 올해 정말 이 안전불감증 공화국 아니냐 2014년 말에 지금 올해 화두는 뭐 머나먼 안전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롯데 측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시민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